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들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하고, 이와는 반대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 두 전망들이 상반기 내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올 초부터 여름까지만 해도 노랜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까지 겪지 않고, 그러니까 침체로 떨어지는 착륙은 없고 물가 상승세만 잡아가면서 견조한 경기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그런 노랜딩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잘 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압도할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미국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업계 관계자들이야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논리를 들어서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이런 부류들의 전망 빼고 침체가 없을 거라는 노랜딩 시나리오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던 학자들이 실제로 가을 이후로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노랜딩 시나리오가 투자계, 학계에서 나올 그 당시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일 텐데 데이비드 로젠버그라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로젠버그 리서치의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이 노랜딩 시나리오는 월가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침체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던 쪽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강한 고용과 소비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고용률은 50-60년대 미국의 황금기 시절 수준으로 나타나고, 연준이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감에도 소비도 이렇게 견조한 게 그게 수치로 드러나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금리 수준을 감당할 여력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의견들을 낸 겁니다. 고용 증가의 결과물이 소비의 증가인데,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으면 당연히 경제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겠죠. 올해 상반기 동안 이렇게 서로 상반된 미국 경제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노랜딩 전망은 그 얼굴 두꺼운 투자업계에서도 이제 말도 안 꺼냅니다. 전반적으로 발언의 강약 차이만 있을 뿐이지 미국 경제는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게 이제는 굳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일부 시청자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하시는 분 계시기는 할 텐데, 굳이 하나 말씀드리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그런 말장난을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건 금리 인하라도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걸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되는데요. 기업 실적이 박살나고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침체가 왔을 때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효과는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침체가 왔다고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해서 그렇게 해결되는 거면 일본이나 남미는 이미 회복하고도 남았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침체 우려, 침체의 현실화로 바꿨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올 초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을 거라고 전망했던 그런 주장들의 핵심은 높은 수치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던 고용률과 소비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밟아보자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은 엄청 단단했었죠. 50년 만에 고용의 초호황기니 했으니까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용률 수치 자체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이 고용률은 노동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과거의 취직이라고 하면 정규직 일자리였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고 매월 안정적인 임금을 받는 그런 일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늘어난 고용의 상당수는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일자리가 어디서 늘어났는지를 보면 흔히 맥잡이라고 부르는 소득 낮은 단기성 서비스직 일자리라든가 배달이나 프리랜서들이 건당 수수료 받는 식으로 일하는 플랫폼 기반 노동들이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직하고 싶은 그런 일자리는 굉장히 줄었고, 쉽게 늘어나고 쉽게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류의 일자리들이 고용률에 착시를 주고 있죠. 이런 일자리들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임금 수준이 낮아서 고용률이 는다고 해서 소비가 크게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용률이 주는 착시에서 중요한 부분이
탄탄한 중산층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질 낮은 일자리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수치에 밀려서 그 부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저소득 일자리는 풍부한데 IT하고 금융 등 미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일자리, 화이트 칼라 일자리에서 엄청난 구조조정과 감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들어 미국에서 닷컴 버블 이후로 2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테크 인력의 정리해고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JP모건을 비롯해서 골드만삭스 등 월가 금융권에서도 어마어마한 감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런 중산층이 소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중산층 일자리 감소가 중고가품의 구매력 저하로 지금 소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용률은 수치는 높은 건 맞지만 달라진 노동 환경을 감안할 때 높은 고용률과 경기와의 연관성은 과거보다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일자리는 여전히 풍부한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런 일자리도 이제 정점을 찍고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임금 서비스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대표적인 기업 월마트 상황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데요. 월마트는 올 초만 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임금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고용시장의 임금 주도권이 노동자한테 있었죠. 하지만 9월 들어서부터 월마트가 신규 직원들의 임금을 내렸는데요. 당시 전문가들은 임금 결정 주도권이 이제 고용주 쪽으로 넘어온 신호탄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구인 건수 자체도 작년 여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당장은 일자리가 넉넉하다고 하지만 미국 내 고용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앞에서 수치적으로 단단한 고용의 착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소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소비가 잘 이루어진다는 그런 결과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소비는 견조한데 사람들의 통장 잔고는 갈수록 바닥을 보이고 빚내서 쓰는 게 늘어나고 게다가 그 빚에 연체율까지 급증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소비가 견조하다고 해서 이걸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소비 결과가 일시적으로 경기가 괜찮은 것처럼 보여줄지는 몰라도 지속될 수 없는 소비 흐름이죠. 소비는 느는데 빚도 같이 늘고 연체율도 같이 는다면 사실 이건 소득이 부족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조차도 생필품 위주의 소비가 많다면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도 여의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도 중요하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대량으로 살포한 이후로 지금 미국인들의 개인 저축률,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일상적인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갈수록 신용카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카드 빚의 규모가 9월 말 기준 1조 8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연체율도 크게 높아졌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과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카드 대출의 연체 증가 속도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탄해 보이는 듯한 이 소비 흐름은 소득 증가 영향이기보다는 빚에 의존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속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또 월마트 이야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월마트는 실제 고용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샘플 같은 존재인 동시에 미국 국민들의 소비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 역할도 하는데요. 월마트는 지난 3분기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6일에 월마트 CEO가 몇 달 내에 디플레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실적 전망이 안 좋을 거라는 걸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월마트 매출의 절반 이상을 식품과 생필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가 생필품 구매마저 줄이고 있다는 그런 월마트발 소식은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고요. 이런 발언은 월마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마트 체인인 타깃에서도 소비자들이 경제 압박을 느끼면서 의류 등 생필품이 아닌 재량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관리용품 체인인 홈디포의 CEO도
소비자들이 작은 물품만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비싼 제품이나 꼭 필요한 물품이 아닌 재량제 구매에 큰 압박을 느낀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었는데 이 역시도 며칠 지나니까 구체적인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가 맞는데 온라인 매출 성장세는 최근 5년간 가장 성장세가 낮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의 경우에도 상황은 좋지가 않은데요. 오프라인 매출은 실시간 집계가 안 돼서 추정치가 바로 나오긴 어려운데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연말 쇼핑 시즌 온오프라인 전체 매출 증가세로 보면 11월, 12월 매출 증가율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9.1%였고 21년 12.7%, 작년이 5.4%였는데 올해는 연말 매출 증가율이 3% 선에 그칠 거라고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쇼핑 시즌에 들어서 눈에 띄는 현상이 있는데요. 중상류층이 주로 찾는 브랜드나 백화점에서 과거 대비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IT, 금융 등 중상류층이 주로 일하는 산업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구조조정 때문인데요. 연말 쇼핑 시즌은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중상류층 소비자들이 매출을 주도해 왔었는데 올해 들어 이들의 소비가 꺾이고 백화점, 고가 제품 매장을 주로 찾던 중상류층들이 지갑을 안 열고 구경만 하는데 그치면서 업체들이 연말 대목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대졸자로 구성된 미국 중위가구 연소득이 4.9% 감소했는데 이게 전체 근로자 소득 감소 폭의 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용이 좋고 소비가 탄탄하니 하는 표면적인 현상들은 사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 엄청나게 늘린 비제 효과로 호황인 듯 착각하게 되고 물가 문제가 본격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정부는 다른 형태로 뒤에서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그 긴축 효과도 더디게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올린 금리의 영향이 기업과 가게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미국 정부도 재정위기 리스크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만큼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소득이 줄고 가진 돈이 고갈되고 대출 연체는 늘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금리 인하가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금리가 과거처럼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이미 늘려버린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말 연초 시즌에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시장은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